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수 야당이 아니라 다수 여당이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레토릭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곰곰 음미해 보면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여당이라니요. 자기네들이 집권당이란 뜻입니다. 169석을 가지고 있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다 끌어모으면 182석이 된다. 182석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3분의 2 이상인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제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무려 181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해임 건의. 장관 잘라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장관 잘라라. 이제 그 다음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리 단독으로 할게. 정의당하고 우리하고 그냥 둘이서 할게. 국민의힘 오든지 말든지. 왜냐하면은 이 국정조사위원회 국민의힘이 7명인데 7명 전원이 사퇴했거든요. 안 가겠다 우리는 이제. 아니 원래 순서가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가 내년 초에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많은 사람이 누구나 그때 책임을 묻자.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한 그 스케줄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스케줄 우리는 인정 못해. 합의를 팍 깨가지고 어제 이제 해임 건의안. 그러니까 조사도 안 했는데 사람 목부터 자르자라는 주장을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인 겁니다. 아니 장관을 자르는 것도 좋고 정부적 책임을 묻는 것도 좋고 뭐 민형사상 뭐 처벌을 이제 시작을 해도 좋은데 단 조사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조사, 국정조사 다 끝나고 결론이 나와야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뭐 기타 등등 그 파출소에 있는 누구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튼 그런데 이것을 그런 거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 까으링거리 무시하고 먼저 이제 이걸 한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여당이니까. 다수 여당. 그 다음에 예산안. 이제 그러자 이번 주 목요일 15일 날 여야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통과시키기로 했던 것, 그 내용이 갑자기 흐지부지 돼 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하겠다. 자기네들 수정안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딱 침묵으로써 거부를 해버리면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이것은 더 이상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다시피 탄핵 소추안도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이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것의 과반 169명 넉넉하지요. 정의당이 안 도와줘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가? 여의도 국회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무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야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갈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다수 여당이라고 했으니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가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농담이거나 뭐 먼 나라 얘기거나 또는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야당이 그냥 블러핑으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문만 두드리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차근차근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번 주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 통과. 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혼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 예산안 수정안으로 그 국회 통과를 시키는 것.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우리나라 헌법이 효력을 발동시키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그 건의안 내용을 보니까 안전관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못했다가 핵심 내용이더군요. 그러면 이것처럼 애매모호하고 사후 약방문도 유분수지 그냥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이런 경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경찰청장, 뭐 국토부 장관 무조건 해임해야 됩니다. 왜? 안전대책 미리 수립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전복사고 일어나면 해양경찰청장 무조건 목을 잘라야 됩니다. 왜? 안전대책 미리 수립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불만 났다 그러면 뭐 재래시장이든지 뭐 산불이든지 뭐 불만 났다 그러면은 소방청장 해임시켜야 됩니다. 왜? 안전대책 수립 못했는데. 집값이 이제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절이 다시 오면은 무조건 관련 장관들, 뭐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뭐 이 관련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무조건 다 해임시켜야 되네요. 집값 안전대책 미리 수립 못했으니까. 이런 사고를 우리는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 아니 이런 사고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올여름에 그 엄청났던 수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수도권 일대가 다 물속에 잠겼던 그 수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이태원에 그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희생자가 158명이나 나왔는데 그걸 안전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떤 요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모조리 관계장관 목은 그때마다 이제 베야 되는 거죠. 물론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전 징후가 있었지요. 사전 징후가. 그 사전에 작년에 이태원에서의 헬로윈 축제 때부터 이미 그런 징후가 있었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다 결과론입니다. 아무튼 그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갈수록 더 사무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 아픔이 몇 배로 더 증가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러한 것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에 있는 야권에서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정치적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 이상민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 이생
이재명 구하기 이생이란 말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바로 뒤에 오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헛발질을 해놓고 이제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오리가 죽어버렸다 이런 거죠. 회생 불가능한 상태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국면에 대해서 이 촌철살인을 하는 분석과 표현을 보여주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촌철살인의 짧은 문장 하나, 이것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첫 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참 미숙하다.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강요 회의만을 단독 통과시켜 이상민에게 더 버틸 명분을 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인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강요 회의만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더 버틸 명분이나 주고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등 경찰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 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느냐? 용산에 이렇게 수십만 군중이 몰려다 보면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관련 그 부처의 책임자들이 공동 정범으로 그 범죄의 여건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지. 그래서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뭐 기타 등등. 그런데 덜컥 용산서장부터 구속영장 치니까 이게 어떻게 용산서장 혼자서 모두 다 짊어져야 될 이게 사고냐, 이렇게 된 거였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 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